나는 10회 코칭하면 500만 원이야. 나는 이 네 가지를 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내가 원하는 걸 딱 정했잖아. 끝까지 가는 거야. 안녕. 나는 지금 유튜버이자 또 교육가이자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 엔잡러라고 할 수 있겠네. 박성훈이라고 해. 반갑다. 첫 번째 내 모든 하는 일의 화두는 뭐냐면 자기 개발이야. 일단 유튜브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또는 이제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튜브 광고 수익이 있겠지. 유튜브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들이 있고, 그러니까 컨설팅과 코칭, 강의나 워크숍, 내 책을 내가 독립 출판으로 내서 그 책을 판매하는 책 판매 수익도 있고, 자체적으로 온라인 강의도 만들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NGNS라고 하는 의류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 뉴스레터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을 했어. 사람들한테 유료로 내가 쓴 글을 매일 보내주는 거야. 그것도 나한테 있어서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이지. 그동안 억대 연봉 충분히 되고 한 달 일하면 100만 원 벌었던 사람이 이제 하루에도 100만 원을 벌 수 있게 되는. 유튜브를 당연히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지. 유튜브는 채널은 커가는데 돈은 안 벌린다. 시작한 게 이제 원데이 세미나였지. 원데이 세미나 한 사람은 7만 원씩 받았어. 아마 7명 정도 왔던 것 같아. 첫 수익이 한 50만 원 정도가 된 거지. 근데 그 다음에 워크숍을 하게 되니까 한 사람에 50만 원이니까 5명에서 10명 정도 오게 되면 계산해보면 액수가 나오지. 생각보다 큰 액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컨텐츠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요령이 좀 생기더라고. 원데이 세미나를 열어서 워크숍으로도 사람을 모집을 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1대1 코칭도 시작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좀 다양화하게 됐지. 반짝해서 버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천, 3천 점점 액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나의 하루 일과는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좀 나름의 체계가 있는데, 요즘에 수영이랑 요가 배우고 있는데, 오전에 운동을 하고 여기 서재로 출근을 해서 사람들을 인터뷰하거나 책을 읽고 컨텐츠 연구를 하거나 유튜브 촬영을 하기도 하고 제품 관리도 하는 그런 일정을 보내고 있지. 그리고 하루가 끝나게 되면 또 다시 운동을 좀 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을 좀 보거나 아내와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 보내고 있어. 여기는 바깥 세상이랑 좀 완전 다른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 약간 사연이 있는데, 원래는 내가 외교관이 되려고 준비를 했다. 열심히 공부했고, 근데 막상 하다 보니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날로 그만뒀어. 그때가 29이었나? 난 되게 졸업을 늦게 했거든. 외교관을 그만두고 너무 막막한 마음을 뭐로 달랬냐면 책으로 달랬어. 오로지 한 3개월 정도를 도서관에 처박혀서 책만 읽은 거야. 자기개발, 위인전, 대체 어떻게 성공했나, 경제경영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과연 사업이라는 건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벌고,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던 거지. 그때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어. 책을 읽으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길이 보이는 거야. 그걸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게 이 공간이고, 007 제임스 본드라든가 스파이 인물 되게 좋아하거든. 밖에서 봤을 땐 모르지만 안에 들어오면 정말 특별한 장소, 나의 오랜 꿈이 현실화된 공간이 바로 806호라고 부르는데 이 비밀의 서재인 거지. 나는 인생을 되게 의미 있게 살고 싶었거든. 20대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 20대 초반에는 진짜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내가 어떤 분야를 향해 갈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본 거지. 설거지, 요리, 통역, 전단지 알바, 노점도 해보고 물건 떼서도 팔아보고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아. 처음 사회생활은 통역이었어. 내가 잘하는 일이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어. 밥벌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강사를 했는데 월급이 100만 원인 거야. 근데 심지어 내가 그때 결혼을 했었거든. 아이도 있었어. 100만 원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일을 하나 더 했지. 또 테일러샵에서 1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면서 이제 근근히 살았던 거지. 나는 예전부터 무조건 콘텐츠로 벌어먹고 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왜냐면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 지식이라든가 콘텐츠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 특히 이제 콘텐츠 비즈니스 또는 지식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꾸준한 축적의 기간이 무조건 있어야 돼. 갑자기 시작하는 게 아니야. 외교관을 준비할 때도, 특집에서 일할 때도 다 내 콘텐츠를 계속 모으고 있었어. 차곡차곡. 2007년, 12년 그때 했던 영상들을 찍어서 가지고 있단 말이야.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수시로 내가 있는 곳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기록을 했고, 사진을 찍어두고 일기를 쓰고 기록하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해. 기록해두지 않으면 증발돼버리거든. 기록은 기억보다 강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돼. 그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부동산도 저평가되고 기업도 저평가되지만 나라는 자산,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내 자체가 하나의 건물이자 자산이란 말이지. 근데 나를 저평가해서는 직장 생활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꼭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도 언제나 해당되는 이야기야. 작은 성과가 모여서 큰 성과가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돼.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목표를 세운단 말이야. 근데 목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목표보다 중요한 거는 가치를 좀 찾아야 돼. 뭘 하든 내가 원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가치를 더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냥 그게 내가 추구하던 하나의 큰 이제 가치였던 거지. 그거를 위한 수단이 목표가 되는 거고. 콘텐츠라고 하는 게 영상이 있고 사진이 있고 글이 있잖아. 이 세 가지가 이제 메인 콘텐츠가 될 텐데 영상이 제일 강력하다. 그래서 나는 2012년도부터 유튜브에 꾸준히 투자를 했었어. 이 영상으로 내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면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구독자가 이제 11만 명의 채널이 됐지. 콘텐츠 만드는 건 사실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어. 파는 거, 돈 받는 거. 돈을 받기 전까지는 프로젝트야. 돈을 받아야 비즈니스야. 뭐든지 테스트 기간을 좀 거쳐야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내는지 안 내는지를 보는 거야. 유튜브에서 구독자는 점점 올라가는데 내 통장 잔고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팔 물건을 안 만들었더라고. 처음에는 무료 강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좋네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좋네요 라고만 하고 나한테 돈을 또 내진 않는 거지. 그 다음에는 돈을 받고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돈을 받고 워크샵, 원데이 세미나를 엽니다 했는데 사람이 오는 거야. 사람들이 와서 내 원데이를 들으니까 좀 더 긴 어떤 프로그램은 없냐. 그래서 4주짜리를 열었어. 4주짜리를 여니까 매주 와서 뭘 듣잖아. 듣다 보니까 이제는 나한테 1대1로 뭔가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코칭이나 컨설팅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는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액을 높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일단 해보고 수정을 하는 단계가 되게 필요한데 물론 처음에 되게 걱정 많이 될 거야. 내 품질이 이거 안 좋다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내가 돈을 받아도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죄책감 같은 것도 든다? 근데 그건 내 생각이더라고. 사람들은 좋아해.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냥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거지 돈을 내고 만족할까 할까 그런 게 아닌 거야. 아주 중요한 개념을 알려줄게. 이제 영향력 피라미드라고 내가 이제 만든 개념이 있는데 이제 피라미드가 있고 3단계로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 내가 상대방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순간 그 영향력이 돈으로 돌아오는 거야. 첫 번째는 세일즈를 할 수 있어야 돼. 상대방을 입으로 설득해서 이게 좋다, 사라 라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바로 조금 더 윗단계 뭘 해야 되냐? 마케팅을 할 줄 알아야 돼. 유튜브를 통해서 나를 알리면 유튜브 마케팅,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를 알리면 인스타 마케팅, 길거리에서 어떤 제품을 써보게 하면 체험 마케팅, 이런 식으로 알리는 수단이 마케팅이 되는 거고, 가장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게 뭐냐면 브랜딩이야. 사람들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 근데 컨텐츠가 좋아지는 데는 나는 한계가 있다고 봐.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결국에 가르치는 내용은 똑같거든. 근데 누가 가르치느냐의 차이야. 볼펜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 봐야 볼펜이거든. 대신 어떤 브랜드에서 나왔냐, 브랜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면 결국에는 끝없는 경쟁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브랜딩에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노력이 없으면 브랜드는 형성이 되지 않아. 이 공간도 그렇고 지금 와서 보면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처럼 보일 거야. 내가 의도해서 나의 브랜딩을 위한 작업을 철저하게 해놓은 거지. 생각을 완전히 전환을 해야 돼. 시장에서 나를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내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두는 거야. 나는 다른 코치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아. 왜 그러냐면 내가 가격을 높게 설정을 해놔서 그런 거야. 시장을 보고 대충 평균 가격이 뭐 10만 원, 20만 원이니까 나는 한 15만 원 정도가 아니라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두는 거야. 나는 10회 코칭하면 500만 원이야. 근데 당연히 사람이 많이 오지 않겠지, 비싸니까. 대신 오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오는 거야. 내가 10만 원짜리 고객을 10명 찾으면 100만 원이잖아. 100만 원짜리 고객은 딱 한 명만 찾으면 돼. 딱 한 명만 찾으면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케어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만족도 높아지고 성과도 올라가니까 입소문 나기도 훨씬 편해지고. 물론 차별점이 있어야 되겠지? 500만 원을 내는 만큼 A부터 Z까지 토탈로 다 제공해. 그 모든 게 다 합해져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절대 손해가 아닌 거고, 받았을 때 무조건 그 사람이 쓴 돈보다 큰 돈을 벌게 해주면 문제가 없다. 나의 인생 습관 4가지. 명상, 운동, 독서, 기록, 이 4가지야. 나는 이 4가지를 거의 빠짐없이 매일 한다고 보는데, 나는 이 4가지를 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 4가지를 매일 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을 거거든. 독서의 힘은 뭐냐면 독서를 통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오지, 그 다음에 그걸 내 경험이랑 섞어야 힘이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원하는 어떤 딱 분야가 있다. 전문 분야나 아는 지식이 좀 더 있는 분야 또는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하게 팔 물건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살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내가 지식을 기록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상품으로 만들지를 고민을 해야 돼. 지식을 쌓아. 내가 원하는 분야를 하나 정해.
그리고 기록해서 상품으로 구성을 해. 살 사람을 찾아야겠지? 살 사람을 찾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오픈 마켓에 올려두는 거야. 그게 아마 조금 더 빠를 거야. 근데 나는 의도적으로 그런 데다가 나를 올리지 않았어. 생각해봐. 루이비통을 아무데나 팔지 않잖아. 루이비통 입점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거든. 크몽이나 그런 데다가 올리면 뭐 발견은 더 빨리 되겠지만 여기서 큰 돈을 내가 요구할 수는 없겠다. 차별화도 안 돼 있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나만의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했을 때 돈을 내야 되는 곳이겠구나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차이점이라고 했어. 나는 오픈마켓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 그냥 내 플랫폼에서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다 기획해서 팔았기 때문에 다 순수하게 내 마진이야. 1000명한테 100원씩 받고 파는 것보다 100명한테 1000원씩 받고 팔겠다. 그게 내 마인드. SNS에 좋은 모습을 올리고 또는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어떤 좋은 느낌을 받게 해주는 무언가는 핫식스 같은 거야. 마시고 잠깐은 기분이 좋지. 라이크 많이 받고 댓글 많이 받고 또는 뭔가 동기부여 영상이나 좋은 책 같은 거 보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거 올리지 않고 그 영상을 보지 않으면 금방 떨어져. 혼자 있을 때 엄청 우울해야 돼. 내 동기부여는 진짜 내 힘으로 읽어서 만들어낸 서재, 나한테 돈 내고 찾아오는 고객, 내가 운동할 때 거울에 비춰지는 만들어진 내 몸, 그게 진짜 동기부여야. 노력하는 내가 있고 거기에서 나온 아주 작은 성과라도 봤을 때 진짜 나를 사랑하게 돼. 그런 게 없이 자꾸 타인에게 뭔가를 보여준다는 생각, 나를 더 공허하게 만들고 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가고 있는.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정말 1시간씩 자면서 알바하고 고시원에 정말 코딱지만한 방에서 있으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유튜브도 여러 번 망하고 돈도 몇천만 원씩 쓴 적도 있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자신이 있는 거야. 존나 버티면 답이 아니다. 존버는 답이 아니야. 존나 버티면서 존나 발전해야 돼. 이건 뭐 삐처리가 되나요? 버티는 거 중요한데 버티는 것만으로는 발전이 없어. 그 안에서 성장을 해야 돼. 나도 의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의류 사업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봐. 옛날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누가 입을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내가 입고 싶은 거 만들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망했겠지.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떼다 팔았어. 제품의 퀄리티도 일정치 않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었지만, 이번에는 타깃도 확실히 정했고 제품을 만들기 전에 먼저 내가 운동을 되게 많이 하면서 운동에 관련된 사람들을 알고 지내고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제품을 만들었어. 운동할 때 뭐가 필요한지, 어떤 핏을 갖춰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만든 거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와 발전. 그러니까 나아지는 거지. 내가 좋으면서 저 사람도 좋은 게 있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팔린다. 그래야 팔 수가 있고. Never give up, never stop.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걸 딱 정했잖아. 끝까지 가는 거야. 해봐.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면서 돈 벌어. 다시 해. 인생 의미 있게 살아야지. 첫 번째, 난 잘 죽는 게 내 꿈이야. 내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나한테 영향을 받는 그런 멘티들이 있겠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가족, 나의 멘티들이 보는 데서 죽고 싶어. 커리어적으로 보자면 사람들한테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는 동시에 NGNS라는 브랜드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키울 거야.